안녕하세요. 주식상담소의 이서방입니다. 네, 제 채널인데 영상을 자주 못 올려가지고 저도 좀 부끄럽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화그룹 사태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2일부터 거래 정지 상태로 세 개 회사가 엮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제는 상장 폐지 얘기까지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액주주분들 진짜로 좀 안타깝고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까지 몰리지 않았나 싶어요. 어제 임시주총 한다고 하면서 거기 참여하신 분들 종토방 가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아온 의결권을 절반을 갖다가 누락시켜가지고 고의로 막 이 투표권 갖다가 없애버리고 막 이래서 지금 한참 시끄러웠는데 하여간 그러면 그럴수록 이화그룹이라는 이 업체가 굉장히 부끄러워진다는 거를 잘 모르나 봐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서 오늘은 소액주주분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장기전으로 가시더라도 지금 검사 조사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금감원도 마찬가지. 금감원에서 만약에 이게 혐의점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이제 검찰에 또 수사권을 넘기고 이거 얘기를 하고 할 텐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주주분들은 지금이 좀 힘드시겠지만 인고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결과 나올 때까지 좀 버텨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시장 분석이랑 종목 분석 같은데 제가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좀 퍼뜨려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옳은 얘기 한답시고 이렇게 앉았을 때 좀 힘이 나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화그룹 사태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뭐 복잡한 내용이 몇 개가 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에 주식시장 전반에 완전 그냥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다라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지금 논란이 되느냐? 이 거래소 논란도 되고요. 그다음에 금감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금감원 자유롭지 못해요, 절대로. 금감원이 지금 거래소를 조사한다. 그다음에 금감원이 또 어딜 조사합니까? 지금 증권사 조사하고 있어요. 증권사 메리츠 증권을. 이렇게 거래소와 기관이라고 하는 증권사와 그걸 감독하는 금감원까지 보다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진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업체의 이제 회장이죠. 이 회장이 이제 이 문제를 촉발시키는 원인이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보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주주들만 피해란 얘기예요. 주주들만. 회장은 횡령 배임 그것 때문에 구속됐고 증권사는 그 와중에 지 돈 빼쳐먹으려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거래소는 눈 감아주고 금감원은 이거 관리 감독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주주들만 지금 나자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복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책을 세우고 피해 복구를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식시장 전반에 이제 신뢰가 얼마만큼 회복되느냐 이것도 달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백지 상태에서 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화전기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EID라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트론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 삼각구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화전기. 자, 이화전기의 대주주는 EID예요. EID의 대주주는 이트론이고, 이트론의 대주주는 이화전기입니다. 지네끼리 지분을 30%, 뭐 25%, 22% 해가지고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순환 출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타격이 생기면 보다 다 같이 멸망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화전기 떡상한다, 이트론 떡상한다, EID 떡상한다라고 했던 게 뭐 때문에 그랬느냐? 이 배터리 업계랑 연결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EQ셀이라는 업체인데 EQ셀이 최대 고객이 어디입니까? CATL이에요. 이 배터리 패키징하는 장비를 갖다가 이쪽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몸값이 이제 다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화전기에서 회장이 횡령을 합니다. 돈을 빼돌려요. 그래서 이게 들켜요.
들켜가지고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자, 거래 정지를 시키는데 5월 10일 날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래 정지 사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횡령액이 10억 이상이어야 거래 정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얘기 들은 거는 10억 이상인 것 같아가지고 정지를 시켰다. 자, 정지를 시켰습니다. 자, 횡령은 한 건 맞아요. 어차피 이거는 구속입니다. 예, 배임 횡령 한꺼번에 들어갔으니까. 회장이 완전 쓰레기 짓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횡령을 했고 거래소에서는 횡령? 걸렸어? 알았어. 그럼 거래 정지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주들이 멘붕이 오죠. 와, 우리 회사 이제 큰일 났네. 야, 이거 나 빨리 팔아야겠다. 정지를 딱 때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주조도 못하고 물려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가 나와요. 거래소에서 너네 횡령했다며. 그러니까 정지시키기 전에 정지했어. 구체적인 자료 내놔. 얼마 횡령했니? 그랬더니 이화전기에서 거래소 쪽에 제출을 한 자료를 보니까 10억 아니에요. 우리 8억밖에 횡령 안 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뭐라 그래요? 10억이 아니야? 8억이야? 그럼 괜히 정지했네? 하고 풀어줘. 거래 정지를. 그래서 11일을 하고 12일 오전까지 거래가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화전기가 거래 정지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완전 바닥 쪽으로 내려갔다가 거래 정지가 풀리니까 뭐예요? 정상이 된 줄 안 거예요, 사람들이. 정상이 된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화전기가 뭐다? EQ셀이라는 2차전지 업체랑 엮여있는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업체니까 이쪽으로 막 또 수급이 들어옵니다. 지금이 제일 싸다. 이거 사야 돼, 무조건. 해가지고 이때 얼마가 들어오냐? 30만 명이 들어와요. 30만 주가 이제 나갔는지 30만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거래소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검찰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다시. 검찰 공소장을 본 거죠. 근데 검찰은 뭐라 그랬냐? 12억 횡령이 확인이 됐는데 왜 거래소에서 풀어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일 날 다시 부랴부랴 또 정지를 시킵니다. 참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자, 보세요. 내가 경찰이에요. 내가 경찰이야. 도둑을 잡았어요. 도둑을. 그러면 도둑한테 너 돈 훔쳤지? 안 훔쳤는데요? 그래? 나가 이거잖아요. 그럼 가세요. 그럼 가세요. 집주인한테 물어본 게 아니야. 그냥 도둑한테 물어본 거야. 너 돈 훔쳤어? 안 훔쳤어? 저 도둑 아니고요. 돈 하나도 안 훔쳤는데요? 죄송합니다. 가세요. 이거 한 거거든요. 거래소에서 도둑놈한테 물어본 거야. 너 얼마 훔쳤니? 그랬더니 10억 아니고요. 8억 훔쳤는데요. 그러면 정지 아니네. 풀어주자. 그래서 이틀 동안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하락 완전 한 상태에서 EQ셀 이거 믿고 다시 2차 전지 한다고 그러니까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급이. 근데 검찰에서 물어보니까는 검찰은 12억 횡령했으니까 빨리 정지시키래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부랴부랴 또 정지를 시켰어. 그러면 이 들어온 30만 명 기존 주주들도 물론 문제지만 거래가 정상화된 줄 알고 들어온 이 후발주자들은 더 비치고 팔짝 뛰는 거 아니에요. 거래 풀리자마자 또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틀 만에 다시 정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행동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1번. 자, 저는 거래소라고 봅니다. 이 증권거래소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대체? 그렇죠? 이거 큰 문제란 말이에요. 증권거래소에서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얘기를 듣고 거래를 멈췄다가 다시 풀었다가 다시 멈췄다가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에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만 지금 물을 먹는 거고 이 사람들이 한두 푼이 아니라 막 진짜 자기 전 재산 갖다가 때려 박은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살려야 되니? 그래서 이 책임을 갖다가 저는 1차적으로 거래소에서 져야 된다고 봐요.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로. 그럼 거래소가 이렇게 할 때 금감원은 뭐 했냐? 금감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을 걸 아마. 거래 정지가 뭐 하루에 한두 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잘 모르겠어 막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얘네는 누가 고소고발하고 난리가 나고 사회적으로 문제 생기고 막 누가 뛰어내리고 그래야 움직여. 그러니까 늦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고 맨날 뒷북을 치는 데가 금감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금감원도 거래, 이거는 저 감독부실이죠. 이거는 감독부실이에요. 감독부실이고, 거래소는 진짜 똥멍청이 새끼들이 이거 횡령한 당사자한테 횡령 금액을 물어봤다가 거래 정지를 풀어줘가지고 얘네는 난리가 난 거고. 그러니까 이 주주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이거는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100% 받아야 돼요. 안 되면 이거 검찰에 신고라도 하십시오. 이건 금융범죄 합동수사단 출동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거래 정지가 떨어졌다. 5월 10일이 최초 거래 정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 메리츠 증권에서 기존에 이화전기 그룹에 빌려줬던 400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그 다음에 팔아요. 주식으로 전환해서 후딱 팔아. 네. 거래 정지 전에, 직전에. 최초 거래 정지 직전에. 5월 10일 날 아마 팔았을 겁니다. 자, 어떻게 알고요? 어떻게 알고? 자, 400억 중에 160억을 팔았어요. 나머지는 누구한테 줬느냐? 다시 이화전기한테 돌려줍니다. 너네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화전기도 그 지분을 갖다가 홀딱 다른 회사에 또 넘겨요. 자, 기가 막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 주식 시스템 자체가 개판이다, 진짜. 왜? 이 기관이라는데, 그리고 기관을 감독해야 되는 데들이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기지. 자, 메리츠 증권도 기관이잖아요. 그쵸? 증권사가 뭘 한 거냐? 거래 정지 직전에 제가 100% 이거는 확신하는 건데 내부 정보 거래를 해가지고 전환사채를 바꾼 거예요. 이제 내가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얼른 바꾼 다음에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팔았다? 민간인 주주들한테 이제 다 뿌린 거죠. 비싼 값으로.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인제 와가지고 뭘 하느냐? 인제 와서 그러면. 자, 이제 거래 정지는 됐습니다. 상장 폐지 심사 결과는 아마 다음 달이나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달이나 나올 것 같고, 지금 이화그룹 정상화를 위해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누구를 지금 대표로 선임했느냐? 이 회장의 최측근, 횡령 배임을 한 회장의 최측근을 갖다가 대표이사로 지금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얘가 정상화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얘가 정상화를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2차전에서는 주주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재산권도 챙기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유착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 뉴스를 나왔죠. 투자금 회수 달인이래요. 증권사가. 이화전기 거래 정지 전에 전량 매도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32.22%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일까요? 물어봤더니 의심이 가니까 물어봤더니 절대 우리는 이 이화그룹이랑 뭐 사전에 정보를 나눈 게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키움증권 회장 다우키움 그 회장이 잘못됐잖아요. 김익래 회장이. 그렇죠? 난 모르고 팔았다. 뭐 터지기 전에. 소시에테 제네랄 대폭락이 터지기 전에. 대폭락 터지기 전에 다 팔았잖아요. 이 보유 주식을. 오를 만큼 올랐고 먹을 만큼 먹었으니 내일 모레 대폭락 올 것 같으니까 나는 팔고 튀어야지 이러다가 지금 걸린 거 아니에요. 메리츠 증권은 뭐예요? 이거야 오비락입니까? 그냥 까마귀 나니까 배 떨어지는 거예요? 자, 소시에테 제네랄 언제 터졌어요, 이거? 한 두 달 됐습니까? 근데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났어요.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매번 똑같이 반복이 되면서 누구만 피해를 보냐? 주주들만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자 보세요. 소시에테 제네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금감원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야 된다. 아직도 조사 중에 있고 이러고 민기적 거리고 있는데 이화그룹에서 또 터진 거예요. 그렇죠? 메리츠에서 터진 거죠, 이거는. 자, 메리츠를 잡돌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메리츠에서는 오리발 내밀고 있죠. 우연인데요,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금감원은 뭐 하냐고. 이런 실태 조사가 언제 터진 겁니까? 5월 10일 날 터졌잖아요. 거래 정지 직전에. 거래 정지 직전에 터진 거라고. 그럼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게 수상하니까 좀 봐주세요. 입 꾹 다물고 있다가 7월 달이나 돼서야 그때부터 민기적거리면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뭐 이제 와서 압수수색한다, 뭐한다, 쇼한다 이런 뭐 할 거냐? 아니 어차피 피 보는 사람들은 다 피를 봤어요 지금. 막 죽고 싶다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연락도 많이 와요 저 지인들한테도. 근데 저는 이거 EQ셀 하나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불안하니까 저는 이거 저희 와이프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이거 돌려받기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알고는 있었어. 근데 메리츠라는 이런 증권사가 이렇게 뒤통수를 시계 후드려 치면서 지네 이득을 챙겨가지고 도망갈 때까지 이런 시장이 이렇게 방관할 줄은 몰랐죠, 저는. 이거는 몰랐어요, 사실은. 메리츠 증권에서. SG 사태 때 그 안 좋은 그 여론의 그 욕바가지를 다 처먹었는데 이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조사를 하냐? 5월 10일 날 있었던 사태를 7월 26일 날 부랴부랴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냐 안 했냐 가지고 인제 와서 착수하는 척 한다. 착수를 하겠습니까? 왜냐? 왜 착수를 못 하느냐 그럼?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관행입니다, 이건. 이거는 거래소와 금감원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고의로 그런 겁니다. 고의로. 그러니까 이화전기가 망하는 거는 고의가 아니죠. 이화전기가 망하고 말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가 상장 폐지가 되건 회장이 뭐 구속이 되건 이거를 갖다가 고의로 그렇게 시켰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관 살리기에 고의로 작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메리츠 증권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도저히 이거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있어서는 답이 없는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조사 2국은 7월 26일 날 뭘 지금 문제를 뭘 조사를 하냐고. 이제 와가지고 뭐하냐. 이것도 국회의원이 지적을 하니까는 마지못해서 움직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나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은 안 하겠네. 그죠? 안 하겠어. 왜 안 하냐고. 진작에 사태는 터졌고 고의성 여부는 그 당일이고 다다음 날이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바로 조사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움직이셔야 돼요. 금감원이 얼마만큼 또 굉장히 시계 이복현이라는 무능한 멍청한 사람이 또 욕먹기 싫어가지고 악다구니를 쓰고 메리츠를 드자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은 이제 구속됐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금감원이 메리츠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메리츠 증권도 과연 철퇴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솜방망이를 때릴 것이냐 아니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될 것이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관행이 뿌리 뽑혀지지 않으면 제2, 제3, 제5, 제10 막 이런 이화그룹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메리츠 증권을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어디부터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사태를 야기한 제일 큰 지금 원흉이 뭡니까? 거래소란 얘기예요. 거래소. 한국증권거래소를 이거를 잡아야 돼요. 이거를 고발을 하든 그렇죠? 이거를 고발을 하든 때려잡든 거래소장 모가지를 날리든 이걸 해야 된다고. 왜 거래소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주주들이 제일 피본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10일날 정지됐다가 11일날 풀렸을 때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지금 억울하고 피눈물이 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메리츠증권은 그 이전에 토낀 거고, 메리츠증권이 다 팔고 토낀 다음에 거래정지 되니까는, 거래정지 소문 도니까는 이게 폭락한 거 아니에요. 구속 기소되고. 자, 그래서 이제 망했나 싶은데 왜 거래를 재개시켜가지고 사람을 다시 유입시켰냐고, 이 거래소가. 이게 고의성, 이거 고의로 그런 거면 얘네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진짜. 이거는 사형이에요, 사형. 이거는 진짜로. 아니, 시장 교란, 시세 교란을 갖다가 거래소에서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건 메리츠 증권을 드자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감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거래소를 때려잡을 용기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융위원회한테 뭐 괜히 대들고 그렇게 헛짓거리 하지 말고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도를 바꿔야죠. 그리고 사전에 이화전기랑 진짜 유착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다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구속 수사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과연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서 이거는 주주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영상을 혹시나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이런 시장의 시스템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재산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회사, 저 무능한 회사의 회장, 그리고 증권사, 양아치 증권사, 그리고 진짜 악마 같은 거래소, 그리고 게으른 금감원, 그리고 이 시장을 조종하는 게 금융위원회죠. 이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네가 윗대가리에서 공매도는 외국인하고 세력들한테는 무제한으로 차입금을 연장할 수 있게끔 하고 외국계 기관들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다 훑어먹어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금융위. 참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나는 그냥 잘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유망하다 했던 기업에 투자를 한 것뿐인데 이게 상장 폐지되면 종이 쪼가리 되는 거잖아요. 종이라도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나라 이런 시장에서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사건이 굉장히 좀 공론화가 많이 되고 관련자들이 무자비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자비하게. 지금 뭐 리딩방 잡겠다, 뭐 하겠다, 뭐 테마주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 그것도 물론 좋죠. 그거 잡아야 됩니다. 세력을 잡아야 돼요. 네, 중요합니다. 근데 세력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얘네란 말이에요. 얘네. 세력을 잡아야 돼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얘네랑 누구라고? 언론사라고. 얘네 둘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좀 일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와 그룹 주주 여러분들은 빨리 거래 정상화가 돼가지고 재산을 보전을 빨리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화그룹 삼형제를 다 먹여 살리는 EQ셀을 매각을 한대요. 참, 그래서 이제 휴마시스 같은 입찰 이제 대기자가 몸값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력마저 잃어버렸을 때 과연 이 새 업체가 거래가 재개가 된다고 해도 얼마만큼의 회복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EQ셀 이슈가 이 순환 출자 형태를 유지하던 세 개의 업체를 먹여 살리다시피 주가를 먹여 살리다시피 살을 찌워놨는데 요거를 이제 결국엔 뭐다 이제 매각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동력을 또 찾아야 되는데 모쪼록 대표가 새로 이제 선임이 된 대표가 진짜로 올바르고 똑똑한 사람이면은 그 먹거리를 찾아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진짜로 이거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싸워주고 있는 이 소액주주 모임, 이 집단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소액주주 대표께서 모임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와 그룹 쪽 손을 들어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제3자가 봤을 때도
소액주주 연맹에 의결권을 좀 주셔가지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많은 주주분들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은 제발 좀 똑바로 만들어서 소액주주들 피눈물 흘리는 꼴이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우리나라 시장에 두 번 다시 이런 어이없는 사기극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화그룹 주주분들 힘내시고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거래정지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에서는 구제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을 할 겁니다. 메리츠를 때려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거래소가 잘못된 거를 빨리 좀 밝혀낼 수 있도록 많이 민원도 넣으시고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으면 빨리 소송을 진행하셔가지고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주식시장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스템 안에 갇혀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행동주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 소액 주주들 한 명 한 명이 힘을 모았을 때 결국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장난을 치든 뭐하든 간에 개미들끼리 똘똘 뭉쳐서 위기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이번 이화그룹 사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텔레그램방 위에 다시 한번 띄워놓을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텔레그램방이 생겼습니다. 문자로 구독이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방 비공개방에 이제 단체방이 있어요. 그쪽으로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상담도 나누고 좋은 내용들 있으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태풍 피해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